자, 지금 삼성전자에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내용은 단순한 노사 갈등 이슈가 아니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조정건과 구조조정 이슈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긴급 조정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사 갈등 상황에서 쉽게 꺼내는 카드가 아니죠. 국가 경제나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 조정권 카드를 발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반도체, AI, HBM, 파운드리, 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나 장기 파업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회사 내부에만 머물지 않죠. 협력사와 투자자, 주주, 그리고 국내 증시 전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긴급 조정건과 그리고 구조조정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구조조정은 회사 내부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가 자체에서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조협회 측과 여러 차례 협상을 이어왔죠. 하지만 회사의 경영 상황, 미래 투자 여력, 그리고 주주 가치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발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방향성을 분명히 잡은 거죠. 더 이상 소모적인 협상에 회사의 에너지와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와 주주들을 위한 정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노조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회사 현금 흐름과 이익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정한 것이죠. 그 핵심에는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시장의 주주들에게, 삼성전자 주주들에게 강력한 정책으로 10%의 주식 배당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삼성전자를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 즉 10주를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서 추가 주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주 환원 정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는 이제 이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겠다.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분들에게 보답을 하겠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노조협회 요구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회사의 비용 구조가 악화가 되고 이는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흐름을 통해 삼성전자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진 거죠. 회사의 미래 성장과 주주 가치를 해치는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 AI, HBM과 파운드리, 첨단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무리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조협회와의 끝없는 줄다리기보다는 이제 정부의 힘에 등입어 실제로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분들에게 보답을 정책하는 것으로 우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카드가 바로 10% 주식 배당이죠. 이제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로 어떤 주식 환원, 주주 환원 정책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주주분들을 위한 이제 기업 경영을 해 나갈 것이니 여러분들은 크나큰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이어서 시청해주시면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장중 흐름을 보면 사실상 30만 원을 눈앞에 두고 바로 코앞에 딱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정확히 30만 원을 찍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흐름이면 시장에서는 사실상 30만 원을 테스트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구간이죠. 어제는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이어받는 모습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200만 원을 돌파해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움직여왔죠.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역시 30만 원 돌파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이제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보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죠.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이라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 파업 이슈를 삼성전자 주가의 치명적인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업 자체가 가벼운 문제라는 뜻은 아니죠. 다만 현재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투자자들은 이 이슈보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성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정부도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을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파업이 쉽게 장기화되거나 극단적인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반등이 나오는 날에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 30만원 돌파하는 기원을 담아서 돌파 기원이라고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30만 원에 육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제 30만 원 찍었으면 40만 원은 언제 갑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해 안에 삼성전자 40만 원 무조건 가고요. 다만 그게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정확히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점보다는 이 삼성전자가 어느 타이밍에 언제 가느냐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사이클과 AI 수요가 살아있는 한 삼성전자의 큰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에 딱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데요. 어제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고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이제 물가도 잡히고 있으니 금리를 언제 내릴까? 그런데 이번 지표 발표 이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금리를 올해 안에 내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 더 나아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을 앞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력이 약해지죠. 소비력이 약해지면 경기 전체 흐름이 둔화가 되고 이 상황이 길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시장에서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품 물가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해도 한번 올라간 가격은 쉽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이번 CPI와 PPI 발표는 시장 입장에서 악재 아닌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원래 시장은 올해 안에 금리가 언제쯤 내려갈지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죠. 물론 지금 당장은 반도체와 AI가 시장의 중심이죠. 삼성전자 역시 그 흐름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희망으로만 돌리면서 시장을 보면 안 됩니다. 이번 CPI와 PPI 지표같이 보여준 수치들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지표가 발표됐고 그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다시 대응 전략을 빠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40만 원 간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금리와 물가, 미국 경제 지표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자체는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AI 수요도 살아있고 반도체 흐름도 매우 좋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도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듯 수익은 최대한 볼 수 있고 또한 손실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돌파 기원이라고 함께 남겨주시면서 댓글로도 함께 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기업 모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은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될 종목입니다. 우선 예상 수익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10배거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왜 이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는지 빠르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기업이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할 후보 분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미 인수합병 팀까지 꾸리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삼성전자는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의 핵심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실적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기업이죠.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시장에서 40만 전자를 외치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매출과 이익에 대한 우려도 커지죠. 삼성전자는 이런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을 때도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결과 로봇 사업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심을 가졌고 최근에는 전장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기존 전장 관련주를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조, 전장, 메디컬, 로봇 같은 분야가 있는데요. 여기서 답이 보이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거나 관심을 가져온 기업들을 보면 결국 중심은 로봇과 전장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미 확보한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동시에 기존에 인수했거나 투자한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라이다죠. 라이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다를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라이다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산업에서 라이다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거리를 측정을 하고 사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 바로 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다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최근 현대차 관련 기사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앞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라이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현대차 역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라이다 기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죠. 삼성전자는 이미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나 전장 제품은 완제품만 만든다라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필요한데요. 라이다 같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완제품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계속 납품받아 조립만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체 기술 확보와 비용 절감 그리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라이다 기업을 주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을 확보를 하면 로봇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전장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업이 업계에서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인수합병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더 중요한 내부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삼성전자와 납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여기에 지분 구조까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처음부터 바로 인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분 투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으로 메워주고 있고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인수합병 대상이 매우 유력한 후보로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 종목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 그냥 볼 부분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수급주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넣지 않죠. 실제로 돈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미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두고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주가가 17,000원대에 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 지금처럼 크게 주목을 받던 종목이 아니었죠. 하지만 삼성전자 인수합병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크게 움직였고 결국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폭발했고 주가 역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처럼 라이다는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인데요. 여기에 이미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으로 채워주고 있고요. 가치 투자 관점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큰 금액을 무리하게 넣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소액으로라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2분기 안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2달 동안 시장에서 로봇주와 전장주 테마가 더 강하게 형성이 될 텐데요. 이 종목 역시 그 강한 흐름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로봇주들은 이미 테마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전장, 자율주행, 라이다까지 연결이 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이런 종목을 공유받고 포트폴리오에 넣길 바라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면 안 되냐고요.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현명한 투자자라면 외국인과 기관처럼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온 뒤에 따라 들어가면 그때는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먼저 사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미리 공부하고 수급을 확인하고 재료를 점검한 뒤에 본인만의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라는 큰 기업의 미래 전략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라이다 관련주죠. 로봇과 전장, 자율주행, 인수합병까지 확실한 자료가 있는 만큼 단순 테마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이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로봇과 전장 같은 미래의 먹거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라이다 기술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이미 관계가 있고 라이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봇과 전장 사업에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을 함께 안내 받아가 주시면서 개인과 외인들처럼 빠르게 선 대응을 하시면서 크나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로 히든 로봇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들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늘 저희 채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 채널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며 보내드리는 종목인 만큼 꼭 이번 기회에 받아가 주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위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로봇 히든이라고 문자 꼭 보내주시고 받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